지금 현재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점화되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리스크 에셋 차트에서 눌림이 나와주고 있고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반등 변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지막 지지라인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어제 저녁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후티 반군까지 홍해에서 공격이 이어지면서 지금 트럼프가 이전 2월달에 있었던 에픽 퓨리보다 더 큰 규모의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증시가 내려앉음과 동시에 비트코인에서도 이 화요일부터 내려오던 채널의 하단선 한 차례 돌파가 나와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트에서도 한 가지 이슈가 발생했는데요. 그냥 예상보다 깊게 눌렸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파동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던 3파가 진행 중이었는데 4파 되돌림 자리가 1파의 고점을 침범해버리는 상태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은 임펄스 절대규칙 4파의 되돌림은 1파의 고점을 침범하지 않는다 라는 조건이 깨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럼 이 자리가 3파가 아니다 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ICT 관점으로도 보시면은 어제 하락이 나오면서 상승하면서 만들었던 1시간봉 FEG 이 구간 유동성을 회수하는 무빙을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전 고점에서 역시도 외부 유동성을 회수하지 못했어요. 이전에 있었던 오더블럭 자리들 내부 유동성만 애매하게 회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들은 이 확실한 전고와 전저라인 외부 유동성을 따주러 가는 차례가 언제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격이 꺾이는 자리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전고점 라인들, 상단 FEG 하단 자리, 이런 자리들을 확실하게 털어줘야지만 우리가 좀 더 깔끔하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아직 이 상승분이 다 채워졌다고 보기는 힘든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자리를 따라갈 건데 힘이 부족해서 올리지 못했으니까 내부 유동성까지만 잡아먹고 다시 올려줄 건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반대편 유동성을 확보하러 갈 건지, 이 분기점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자리에서 1시간봉에서 RSI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RSI 보시면은 RSI가 과매도권에 들어오면서 요 FEG 중단 라인에서 반응이 나와서 반등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보시면은 가격의 상승분에 비해서 RSI의 상승분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지금 봤을 때 가격의 고점은 내려가고 RSI의 고점은 올라가는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컨펌이 된 상태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나와주는 반등은 가짜 반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무작정 숏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는 이 자리, 여기까지는 체크하고 우리가 어떻게 진입을 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정석적인 근거로만 매매하는 차트 전문가 정석입니다. 영상 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나중에 취소하셔도 좋으니까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자리에서 어제 크게 눌림이 나와주면서 제가 바라보고 있었던 상승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유가 차트 보시면은 에픽 퓨리 작전과 함께 대상승이 나왔던 유가가 최근 휴전과 함께 다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었죠. 그 가격이 다시 한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임펄스로 올려줬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너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은 임펄스가 아니다 라고 되었으니까 엘리어트 파동에서 추진파는 딱 두 가지죠. 임펄스 혹은 다이아고날입니다. 그런데 이 다이아고날은요, 추진 파동과 조정 파동 8개 파동 중에서 시작하는 파동과 끝 파동 이 자리에서만 등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1, 2, 3, 4, 5파라고 보고 있던 요 3파 자리에서 임펄스 규칙을 깨주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전 카운트가 잘못되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임펄스 시나리오 이후에 다음 시나리오로 보고 있었던 지금이 ABC 상승이다, 지금 이 C파동에서 다이아고날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시나리오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요 C파동 가까이서 보았을 때 지금 누가 봐도 1파와 2파까지는 보이죠. 자, 그럼 3, 4, 5 이렇게 나왔다 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 모양이 너무나도 어색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 파동이 3, 3, 3, 3, 3으로 흘러간다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한 번의 상승분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자리가 요 7월달 저점부터 이 저점 빗각 라인이 상당히 애매하기는 한데요. 보시면은 가격은 수렴하면서 점점 상승해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점점 낮아지는 상승 쐐기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자리가
가격 최하단 구간에서 큰 프레임상으로 나오는 상승 쐐기형 리딩 다이아고널이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이후에 크게 눌린다 하더라도 전저점을 갱신하지 않는 선에서 상승이 시작될 것이다. 새로운 사이클의 시작점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 안에서 세부 파동 카운트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이렇게 닿는 부분만 봐서 1, 2, 3, 4, 5로 볼 수가 있는데 3파 모양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자리를 1, 2, 3, 4, 5로 여기에서도 상승분이 남아있다 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은 끝났다라고 볼 것인지, 자, 요 시나리오로 가면은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 볼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 첫 번째 시나리오는 상승분이 남아있다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면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약상승의 가능성이 남아있고 이후에는 결국에는 눌리게 될 것이다. 그 눌림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파동 관점에서도 어쨌든 눌리긴 할 거지만 약상승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다라는 거잖아요. 마지막 상승 파동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번 주 금요일 3파 타깃으로 진입했던 롱 포지션, 이번엔 꽤 길게 들고 있었죠. 화요일 저녁 빗가게 닿는 부근에서 1차 익절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는 추가적인 임펄스 상승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 어제 임펄스 절대 규칙이었던 1파 고점을 훼손하는 자리에서 전량 익절하고 지금 현재는 포지션 없이 지켜보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 파동 관점으로 보았을 때 ABC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분 한 번 남아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숏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요 상승분까지 가져간 다음에 오름숏을 바라보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들은 어떤 지점을 볼 수가 있을까요? ABC 기준으로 다이아고널 잡아보면은 이렇게 저점 빗각을 잡을 수가 있겠죠. 상단선 빗각은 명확한데 하단 기준 라인은 살짝 애매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자리에서 다이아고널의 4파 진행 중이다라고 했을 때 ABC로 하락이 나오면서 이 빗각 부분까지 64K 부분까지는 갈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들은 한 가지 변수를 더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지표는 TPO라고 불리우는 시간 가격 기회, 요 트레이딩 뷰에서 유로 지표로 공개를 하고 있는 지표예요. 이 지표를 켜면은 어떤 게 보이느냐, 이 각 날짜마다 가장 많은 거래가 오갔던 가격, 그 자리를 POC라고 해서 중요도에 따라서 빨강, 주황, 노란색으로 보여주는데요. 요 빨간색 POC가 나와 있는 자리가 지금 아직 깨지지 않은 요 LPG 하단선에 맞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들은 요 빗각까지 가기 전에 이 POC 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응을 내주면서 가격이 꺾이는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잡았던 포지션 역시도 리플레이로 다시 돌아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당시인데요. 보시면은 RSI까지 켜서 보았을 때 가격이 하락이 나오면서 1시간봉 과매도권에 들어왔으나 POC 라인은 살짝 미치지 못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자,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무빙이 나오나 볼게요. 보시면은 이후에 저녁 시간 길게 하락이 나오면서 POC 라인 정확히 털어내고요. RSI 상승 다이버런스를 동반시켜준 다음에 상승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후의 흐름을 볼게요. 요 빨간색 POC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고 노란색은 힘이 약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은 노란색 POC를 터치하는 자리에서 한 차례 반응이 나오고요. 이후에도 지켜보시면은 그렇게 상승이 나왔던 자리 상단에 있는 POC 라인 터치한 다음에는 반응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노란색 POC 라인, 이 거래가 몰려있는 매물대 구간은 가격이 꺾이는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차트가 반응을 보여주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빨간색 POC 라인이 가격 하단에 몰려있고 저번과 똑같이 POC 라인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매도를 이미 찍었고요. 지금 하락 다이버런스까지 컨펌을 시키면서 무섭게 되돌리던 가격이 눌려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하락 다이버런스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릴 거라는 건 알겠고 이 자리들 가격이 꺾이는가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반등을 바라보고 있는 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이 자리와 요 자리, 요 두 지점을 지켜주지 못하면은 숏을 바라볼 거예요. 그렇지만 마지막 반등 변수로 이 자리, 떨롱 변수는 지켜보아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숏 포지션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런 구간을 목표가 혹은 익절가로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롱 포지션 대기하고 계신 분들은 이런 자리 왔을 때 반응이 나오는가 실시간 판단으로 결국 판단을 하고 잡아야 돼요. 무조건 간다고 잡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은 포지션 없이 오늘 차트가 어떻게 반응이 나와주는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차트 노려보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요 자리 등장하면서 상승 다이버런스까지 띄워주면서 올려주는 신호 나왔을 때 여기서 바로 진입해도 될지, 아니면 진입했다가 그 힘을 제대로 못 받아서 빠르게 익절해야 될지, 결국에는 요 자리에서 실시간 대응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포지션
흐름 계속 지켜보면서 실시간 대응 들어가면서 제가 실제로 포지션 들어갈 때 브리핑 드릴 예정이니까요. 포지션 찾고 계신 분들 혹은 익절 자리 찾고 계신 분들은 제 브리핑룸 참고하시면서 실시간 변동성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저희 영상 처음 접하셔서 이 브리핑룸 입장이 되어 있지 않다, 나도 한번 구경해보면서 참고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댓글창에 남겨놓은 링크 클릭하시면요, 핸드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문자 메시지 창으로 이동이 될 거고요,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구글 폼으로 이동이 될 겁니다. 거기에서 전송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은 100%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저희 구독자 혜택, 제 실시간 브리핑 받아보시면서 지금 이슈로 인해서 흔들리는 지금의 차트 함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반등에 성공해 준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를 어디로 보는 거냐? 일단 당연히 첫 번째 목표가로는 지금 빗각 상단선 자리와 이전에 넘지 못했던 외부 유동성 자리, 이 673 자리가 1차 타깃이 될 건데요. 그런데 내일 자리에서 곧바로 내리면은 차트 분석이 필요가 없죠. 결국에는 이 자리 넘어서 주는 숏 스퀴즈 상승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1차 타깃 이후에 그 이후 목표가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 반등하지 못하고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외부 유동성까지 회수하러 가는 자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변곡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이 확 달라진다는 거죠. 오늘 제 관점에 동의하시고 도움이 되었다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창에 굿이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서 응원의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7월달 차트 정말 어지럽죠. 7월달 들어오면서 정말 수많은 이슈들이 차트를 위아래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차트의 기준선들, 내가 생각한 시나리오가 무효화되는 지점을 정확하게 설정해 놓고 그 자리가 벗어났을 때 실시간 대응을 할 수 있어야 지금 같은 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보면서 1차 타깃 왔을 때 욕심 죽이고 1차 타깃에서 50% 덜어놓고 나머지 물량으로 욕심을 부리는 이런 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지금은 살아남을 수가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영상 촬영 이후에 스터디에서 실시간 대응으로 이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전문가 정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